엄마, 김치 좀 더 담가 놓으세요. 우리 애들 먹을 거. 성우는 그 말 한마디 남기고 현관문을 쾅 닫았다. 영자는 김치 냉장고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지난주에 담근 김치 20포기가 아직 반도 안 줄었는데. 그래, 알았다. 텅 빈 거실에 혼잣말이 울렸다. 73년을 살았지만 영자는 아직도 내와 알았다만 입에 붙어 있었다. 남편 덕수가 살아있을 때도 그랬다. 여보, 밥. 하면 밥을 차렸고, 양말이 어딨어? 하면 찾아줬다. 덕수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 그런데 이상했다. 그가 없어서 슬픈 게 아니라 그가 없는데도 여전히 엄마와 며느리로만 살고 있는 게 슬펐다. 엄마는 김치 담그는 기계냐? 부엌에 서서 물을 썰던 영자는 칼을 내려놓았다. 손등에 튀어나온 핏줄이 울퉁불퉁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거울을 들여다봤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그런데 눈빛만큼은 묘하게도 소녀 같았다. 나도 예쁘장했는데. 23살 덕수와 결혼식을 올리던 날. 엄마가 해준 쪽진 머리에 분홍 한복을 입었던 영자는 동네에서 소문난 미인이었다. 그런데 그 예쁜 얼굴로 뭘 했던가. 시어머니 수발에 육아에 남편 뒷바라지에 거울 볼 시간도 없었다. 엄마, 통장 어디 있어요? 작년 설날 성우가 물었을 때도 영자는 순순히 통장을 내줬다. 할머니 수술비 좀 보태야 해서요. 시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신 지 15년이 넘었는데 영자는 알았다. 아들이 사업자금이 필요한 거라는 걸. 그래도 물어보지 않았다. 물어본다고 달라질 것도 없었고 어차피 자식 잘 되라고 모은 돈 아니었나? 똑똑똑. 초인종이 울렸다. 영자가 문을 열자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다. 형광 연두색 운동복에 선글라스를 낀 모습이 묘하게 촌스러우면서도 당당했다. 603호 맞죠? 아래층인데요. 노래방 기계 소리 때문에. 어머, 죄송해요. 제가 노래방 기계가 어딘? 농담이에요, 농담. 새로 이사 온 박순이에요. 인사드리려고요. 순이는 영자의 손을 덥석 잡았다. 따뜻했다. 아니, 뜨거웠다. 댁도 혼자 사시나 봐요? 저도 혼자 살아요. 남편? 바람났어요. 20년 전에. 애들? 미국 가서 안 와요. 그래서 이렇게 씩씩하게 살아요. 순이의 웃음소리가 계단까지 울려 퍼졌다. 영자는 멍했다. 저렇게 큰 소리로 웃어본 게 언제였을까?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층 할머니들이랑 등산 가는데 같이 갈래요? 전전 등산은 안 해봐서. 그럼 이제 해보면 되죠. 토요일 아침 7시 여기 앞에서 만나요. 순이는 휙 돌아서서 계단을 내려갔다. 영자는 닫히는 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음을 터뜨렸다. 이상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날 밤 영자는 옷장을 뒤졌다. 등산복이 있을 리 없었다. 평생 집안에서만 살았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사고 싶었다. 새 옷이. 새 신발이. 나도 한 번쯤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봐도 되는 거 아닐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던 영자는 핸드폰을 꺼냈다. 성우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 그냥 껐다. 아들은 어차피 엄마 나이 드셨는데 무슨 등산이에요. 집에서 쉬세요 라고 말할 게 뻔했다. 영자는 이불을 덮으며 중얼거렸다. 나도 살아봐야지. 토요일 아침 등산은 영자에게 새로운 세계였다. 순이와 같은 층에 사는 정숙, 미란 이렇게 넷이서 동네 뒷산에 올랐다. 헥헥대며 정상에 올랐을 때 영자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세상이 이렇게 넓다는 걸 실감했다. 와, 여기서 보니까 우리 아파트가 저렇게 작아 보이네. 맞아. 우리가 사는 데가 저렇게 좁았다니. 인생도 그런 거 아닐까? 정숙의 말에 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산길에 순이가 물었다. 영자씨, 혹시 해외여행 가본 적 있어요? 아니요, 신혼여행도 부산 바닷가였어요. 남편이 돈 아껴야 한다고. 에이, 지금이라도 가봐요.
저는 작년에 베트남 다녀왔는데 아유 거기 쌀국수가 얼마나 맛있던지. 미란이 끼어들었다. 저도 일본 3번 갔어요. 혼자서요. 처음엔 무서웠는데 가니까 또 가고 싶더라고요. 영자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 나이에 혼자 해외여행을? 집에 돌아온 영자는 서랍을 열었다. 빨간 통장이 나왔다.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 뱅킹에 접속했다. 잔액 1억 2,347만 8천 원. 1억 2천만 원. 평생 한 푼 두 푼 모은 돈. 시장에서 파는 옷만 입고 미용실도 5천 원짜리만 가고 외식은 꿈도 안 꾸며 모은 돈. 이 돈이면 성우 결혼할 때 쓰면 되지. 그런데 작년 추석 아들에게 결혼 언제 할 거냐고 물었을 때 돌아온 대답이 떠올랐다. 엄마, 나 바빠요. 요즘은 결혼 생각 없어요. 그리고 결혼하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차갑고 단호했다. 마치 엄마는 신경 꺼도 돼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영자는 통장을 내려놓고 거실 소파에 앉았다. 리모컨을 집어들고 TV를 켰다. 오늘은 산토리니의 아름다운 석양을 소개합니다. 화면 가득 새파란 바다와 하얀 건물들이 펼쳐졌다. 영자는 넋을 놓고 바라봤다. 저기 진짜 파랗네. 가이드가 설명했다. 이곳 산토리니는 많은 분들이 버킷리스트로 꼽는 곳인데요. 특히 시니어 여행객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화면에는 영자와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들이 파란 바다를 배경으로 활짝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다. 영자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저 사람들도 나처럼 평생 살았을까? 근데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 있지? 띠링. 핸드폰에 문자가 왔다. 엄마, 다음 주 일요일에 애들이랑 갈게요. 반찬 좀 챙겨주세요. 된장찌개 먹고 싶대요. 영자는 핸드폰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내가 언제까지 반찬 배달부로 살아야 하나. 서랍을 다시 열었다. 통장 밑에 낡은 다이어리가 있었다. 1985년 결혼 첫 해에 쓴 일기장을 펼쳐보았다. 1985년 4월 3일. 오늘 시어머니가 밥이 짜다고 화를 내셨다. 울다가 잠들었다. 언젠가 나도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 40년 전 일기였다. 40년이 지났는데 영자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다. 그때 TV에서 여행사 광고가 나왔다. 인생은 짧습니다. 지금 떠나세요. 시니어 맞춤 유럽 투어 특별 할인 중. 영자는 멍하니 광고를 바라봤다. 1억 2천 이 돈으로 여행 가면 얼마나 갈 수 있을까? 핸드폰으로 검색했다. 유럽 배낭여행 경비 한 달에 500만 원. 계산기를 두드렸다. 1억 2천이면 20개월? 거의 2년? 헐. 영자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무서웠다. 하지만 동시에 설렜다. 그날 밤 영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나도 가보고 싶다.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새벽 4시 영자는 벌떡 일어나 노트를 꺼냈다. 떨리는 손으로 적었다. 내가 가보고 싶은 곳. 1. 파란 바다 산토리니. 2. 에펠탑. 3. 오로라. 쓰다가 펜을 멈췄다. 내가 뭐 하는 거야 나이 70 넘은 할망구가. 하지만 노트를 덮지는 못했다. 대신 천천히 적었다. 만약에, 정말 만약에 간다면 혼자 가기는 무섭고 순희 씨한테 물어볼까? 영자는 노트를 꼭 안고 눈을 감았다.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월요일 오전 영자는 김치 냉장고를 정리하고 있었다. 성운의 반찬을 싸야 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영자야. 나 정숙이야. 수화기 너머로 정숙의 들뜬 목소리가 들렸다. 정숙아. 무슨 일이야? 큰일이야, 큰일. 우리 동네 시니어 센터에서 여행 동호회 하는 거 알아? 거기서 이번 달에 유럽 3개국 간대.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영자의 손이 멈췄다. 유럽? 지난 주말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그곳. 그래? 좋겠다.
좋긴 뭐가 좋아. 같이 가자고. 나, 순희 씨, 미란 씨, 그리고 너. 에이, 나는 돈도 없고. 영자는 습관처럼 거절했다. 평생 이렇게 살았다. 누가 뭘 제안하면 일단 사양하는 게 몸에 배어 있었다. 돈? 너 통장에 돈 있잖아. 그건 성우 결혼 자금이랑. 정숙이 말을 잘랐다. 김영자, 너 평생 가족만 위해 살았잖아. 남편 뒷바라지하고 시어머니 모시고 아들 키우고. 이번엔 너 차례야. 너. 전화기를 든 영자의 손이 떨렸다. 근데 나는 해외여행도 한 번 안 가봤는데. 그러니까 가는 거지. 오늘 저녁 6시에 우리 집으로 와. 다 같이 얘기하자. 알았지? 대답은 내밖에 없어. 6시에 봐. 뚝. 정숙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영자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들고 서 있었다. 저녁 6시. 영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정숙의 집 초인종을 눌렀다. 왔어? 어서 와. 문을 열자 이미 순이와 미란이 와 있었다. 테이블에는 과일과 차가 준비되어 있었다. 자, 앉아봐. 오늘 우리 중요한 회의하는 거야. 정숙은 노트북을 꺼내 화면을 켰다. 짜잔. 이게 시니어 여행 동호회 청춘 다시 카페야. 여기 보면 60대, 70대 분들이 세계 곳곳을 다니시는 거 있지? 화면에는 할머니들이 에펠탑 앞에서, 알프스 산맥에서, 베네치아 곤돌라에서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다. 와. 영자는 눈을 떼지 못했다. 사진 속 할머니들은 모두 자기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는데 그 얼굴에는 소녀 같은 웃음이 가득했다. 순이가 옆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저 사람들 특별한 거 아니야. 그냥 우리처럼 평범하게 살다가 어느 날 에라 모르겠다 하고 나선 거지. 미란이 손을 들었다. 저요. 저 사실 작년에 여기 카페 보고 일본 혼자 갔어요. 무서웠는데 막상 가니까 다들 친절하고 밥도 맛있고 아유 진짜 살 것 같더라고요. 정숙이 자료를 펼쳤다. 자, 여기 봐. 이번 달 말에 떠나는 프로그램이야. 2주 코스. 경비는 1인당 450만 원 정도. 450만 원. 영자는 숨이 턱 막혔다. 그 돈이면 성훈의 식구가 한 달 넘게 먹을 반찬을 만들 수 있었다. 비싸긴 한데 항공료랑 호텔비랑 다 포함이야. 그리고 말이지. 정숙이 영자의 손을 잡았다. 영자야, 너 그 돈 평생 모았잖아. 시장에서 1,000원 아끼고 옷도 안 사고 머리도 집에서 자르고. 그렇게 모은 돈이 통장에 1억이 넘는다며? 영자는 깜짝 놀라 정숙을 쳐다봤다. 너 어떡해? 지난번에 내가 은행 갈 때 봤어. 통장 정리하는 거. 영자야, 그 돈 성우 주려고?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결혼할 때 쓰라고. 순이가 한숨을 쉬었다. 영자씨, 근데 성우씨가 그거 고마워하기나 해요? 영자는 대답할 수 없었다. 아들은 늘 당연하다는 듯이 받기만 했다. 고맙다는 말도 사랑한다는 말도 없었다. 미란이 조용히 말했다. 저도 그랬어요. 딸 둘 키우면서 제 인생은 없었죠. 남편 죽고 나서도 딸들 뒷바라지만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쓰러졌을 때 딸들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뭐라고? 엄마, 우리 바쁘니까 요양원 알아봐야겠어. 그 말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 내가 죽어라 자식 위해 살았는데 이게 끝이구나. 영자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정숙이 힘주어 말했다. 영자야, 우리 나이가 몇이야? 70이야, 70. 솔직히 말해서 우리 언제 죽을지 몰라. 5년 뒤? 10년 뒤? 근데 그때 가서 후회하기 싫지 않아? 아, 나도 한번 가볼 걸 그러면서. 순이가 맞장구 쳤다. 맞아. 우리 이번 한 번만 해보자. 딱 한 번만. 유럽 3개국 2주. 안 되면 말고. 세 사람이 영자를 바라봤다. 영자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무서웠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너무 가고 싶었다. 나 생각 좀 해봐도 돼? 그럼.
근데 이번 주까지 결정해야 해. 자리가 얼마 안 남았대. 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빨간 통장을 꺼내 한참을 바라봤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다. 내 차례 진짜 내 차례일까? 450만 원, 450만 원. 밤 11시 영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중얼거렸다. 옆에는 빨간 통장이 놓여 있었다. 이 돈이면 쌀 몇 가마 살 수 있지? 겨울 패딩도 살 수 있고.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정숙의 목소리가 들렸다. 너 평생 가족만 위해 살았다. 이번엔 너 차례야. 영자는 벌떡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TV를 켰다. 또 여행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다. 이곳은 파리의 에펠탑입니다. 해질녘이면 이렇게 황금빛으로 빛나는데요. 화면 속 에펠탑은 정말 아름다웠다. 영자는 TV 앞으로 바짝 다가가 앉았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저기 진짜 가면 볼 수 있을까?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새벽 1시. 성우였다. 엄마, 자요? 아니, 안 잤어. 왜? 다음 주 일요일에 못 갈 것 같아요. 회사 일이 생겨서. 대신 반찬은 챙겨주세요. 제가 토요일에 들를게요. 알았다. 뚝. 성우는 인사도 없이 전화를 끊었다. 영자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씁쓸하게 웃었다. 반찬 배달부구나, 나는. 화요일 아침. 영자는 일찍 일어나 은행에 갔다.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기 인터넷으로 돈 보내는 거 어떻게 하는지 배우고 싶은데요. 젊은 행원이 친절하게 설명해줬다. 영자는 노트에 꼼꼼히 적었다. 공인인증서는 있으세요? 그게 뭔가요? 아, 그럼 먼저 만들어야 해요. 1시간이 넘게 걸려서야 영자는 인터넷 뱅킹을 할 수 있게 됐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자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제 클릭 한 번이면 내가 유럽에 가는 거야. 집에 도착해서 컴퓨터 앞에 앉았다.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잡았다. 청춘 다시 여행 카페 여기 들어가서. 정숙이 알려준 대로 따라갔다. 유럽 3개국 15일 패키지. 파리, 로마, 프라하. 출발일 11월 15일 인원 12명 남은 자리 2명. 1인 비용 450만 원. 영자는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다. 2명 딱 2명 남았네. 정숙, 순이, 미란. 3명은 이미 신청했다고 했다. 그럼 마지막 한 자리는? 내 자리구나. 영자는 마우스를 움직여 예약하기 버튼 위에 올렸다. 하지만 클릭을 못했다. 이거 누르면 진짜 가는 거야. 450만 원이 빠져나가는 거고. 손이 떨렸다. 마우스가 화면을 벗어났다. 아, 안 되겠다. 영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다. 째깍째깍. 시계 소리만 조용히 들렸다. 영자는 싱크대에 기대어 창밖을 바라봤다. 나는 73년을 살았어. 근데 내가 뭘 해봤지? 맛있는 거 먹어봤나? 예쁜 옷 입어봤나? 여행 가봤나? 대답은 전부 아니오였다. 영자는 다시 컴퓨터 앞으로 갔다. 서랍을 열어 낡은 사진첩을 꺼냈다. 20대 때 사진이 나왔다. 쪽진 머리에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영자. 참 예뻤네. 사진 속 그 소녀는 어디로 갔을까? 50년 동안 부엌과 거실만 오가며 사라져버렸다. 미안해, 네가 꿈꾸던 인생을 못 살게 해서. 영자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훔쳤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컴퓨터 화면을 봤다. 남은 자리 2명. 그래. 이젠 내 차례야. 영자는 심호흡을 크게 했다. 클릭. 예약하기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바뀌었다. 예약자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이름 김영자. 생년월일 1952년 3월 15일. 손이 떨렸지만 영자는 차근차근 정보를 입력했다. 결제 금액 450만 원. 계좌이체 신용카드. 영자는 계좌이체를 선택했다. 은행 행원이 알려준 대로 공인인증서를 입력했다. 결제하시겠습니까? 화면에 큰 글씨로 물었다.
영자는 마우스를 확인 버튼 위에 올렸다. 지금 누르면 진짜 가는 거야. 후회 없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머릿속에 지난 50년이 스쳐 지나갔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 차리던 날들. 시어머니 눈치 보며 살던 날들. 혼자 밥 먹으며 울던 밤들. 후회? 이미 평생 후회하면서 살았잖아. 영자는 마우스를 꽉 쥐고 버튼을 눌렀다. 클릭.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예약 확인 메일을 발송했습니다. 출발 10일 전 최종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헉. 영자는 의자에 푹 주저앉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내가 진짜 했어? 핸드폰을 확인했다. 문자가 와 있었다. 오은행 출금 450만 원. 잔액 1억 1897만 8천 원. 450만 원이 빠져나갔네. 영자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다. 무서웠다. 떨렸다. 하지만 동시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 진짜 유럽 가는 거야? 나 김영자가? 영자는 벌떡 일어나 거울을 봤다.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 하지만 눈빛만큼은 소녀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그래. 이젠 내 인생 한번 살아보자. 김영자, 넌 할 수 있어. 영자는 거울 속 자신을 향해 활짝 웃었다. 73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선택한 순간이었다. 예약을 하고 나서 사흘째 되던 날 영자는 성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손이 떨렸다. 엄마, 왜요? 바쁜데? 성우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빨리 말씀하세요. 영자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엄마가 다음 주에 여행을 가게 됐어. 네. 여행요? 어디? 유럽. 파리, 로마, 프라하. 2주 동안.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성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려왔다. 엄마,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아니야. 진짜야. 친구들이랑 가기로 했어. 엄마 나이가 몇인데 무슨 유럽을? 혼자도 아니고 친구들이랑? 위험하잖아요. 나 혼자 가는 거 아니야. 12명이서 단체로. 그게 문제인가요? 나이 드신 분들끼리 가면 더 위험하죠. 엄마, 집에서 조용히 계세요. 제가 나중에 여행 보내드릴게요. 영자의 가슴이 철렁했다. 성우야, 나중이 언제니? 엄마 내년이면 74살이야. 지금 안 가면 못 가. 에휴, 알았어요. 그럼 편하게 국내로 가세요. 제주도나 부산이나. 왜 굳이 비행기 타고 멀리 가요? 엄마가 가고 싶은 데가 유럽이야. 비용은요? 비싸잖아요. 엄마 돈으로 갈 거야. 뭐? 엄마 돈? 그 돈 제 결혼 자금 아니었어요? 영자는 조용히 말했다. 넌 결혼 생각 없다고 했잖니. 그리고 너 결혼하면 네가 알아서 한다고 했고. 지금 그게 중요해요? 엄마, 나중에 아프시면 어떡하려고. 병원비는요?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할게. 에휴. 성우는 한숨을 쉬었다. 엄마, 제발 철 좀 드세요. 나이 들어서 왜 이래요, 정말? 뚝. 아들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영자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들고 서 있었다. 철을 들라고? 내가 철이 없는 건가?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영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는 73년 만에 처음으로 나를 위한 선택을 한 거야. 11월 15일. 출발 당일 아침. 영자는 새벽 4시에 눈을 떴다. 오늘따라 참새처럼 잠이 안 왔다.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짐을 다시 확인했다. 여권 있고 돈 있고 약 있고. 캐리어는 이미 10번도 넘게 확인했지만 불안했다. 처음 가는 해외여행이니까. 거울을 봤다. 며칠 전 미용실에서 새로 한 파마. 어제 산 연두색 등산 점퍼. 나 괜찮은 것 같은데. 영자는 수줍게 웃었다. 오전 9시 인천공항. 영자씨, 여기. 정숙이 손을 흔들었다. 순이와 미란도 함께 있었다.
세 사람 모두 새 옷을 입고 들떠 있었다. 와, 영자씨. 오늘 되게 예쁜데? 에이, 무슨. 영자는 얼굴이 빨개졌다. 평생 예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자, 다들 짐 붙였어? 이제 출국장 들어가자. 가이드가 안내했다. 영자는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다. 출국 심사대를 통과할 때 영자는 여권을 떨리는 손으로 내밀었다. 처음 가시는 거예요? 젊은 직원이 웃으며 물었다. 네, 73년 만에 처음이에요. 와, 멋지시네요. 좋은 여행 되세요. 도장을 딱 찍는 소리. 영자는 여권을 받아들고 눈물이 핑 돌았다. 나 진짜 나가는 거야? 나라 밖으로? 면세점을 지나가는데 온통 신기한 것 투성이었다. 어머, 저 가방 봐. 되게 예쁘다. 아유, 이 화장품 우리 며느리가 쓰는 건데. 여기선 이렇게 싸네? 4명의 할머니들은 마치 소풍 온 학생들처럼 여기저기 구경하며 깔깔댔다. 탑승 시작합니다. 파리행 207편 승객 여러분. 방송이 나왔다. 영자는 심호흡을 했다. 이제 진짜 타는 거야. 비행기 안. 영자는 창가 좌석에 앉았다. 옆자리는 정숙이었다. 영자야, 안전벨트 이렇게 매는 거야. 정숙이 도와줬다. 영자는 꼼짝도 못하고 앉아 있었다. 무서웠다. 승무원 여러분, 이륙 준비해주세요.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영자는 손잡이를 꽉 쥐었다. 무서워. 괜찮아, 괜찮아. 나도 처음엔 무서웠어. 정숙이 영자의 손을 잡아줬다. 비행기가 점점 빨라졌다. 그리고 갑자기 둥실 떠올랐다. 으악. 영자는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정숙이 속삭였다. 영자야, 눈 떠봐. 창밖 봐. 영자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우와.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다. 하얀 구름이 솜사탕처럼 넘실대고 있었다. 그 아래로 작아지는 서울의 모습. 이게 세상이구나. 영자는 창에 얼굴을 바짝 붙였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왜 울어? 무서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영자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너무 예뻐서. 세상이 이렇게 넓은 줄 몰랐어. 나는 평생 저 아래 좁은 집에서만 살았잖아. 정숙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영자야. 응? 늦은 게 아니야. 이제야 온 거야. 우리 인생.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야 왔어. 영자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구름 위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덕수야, 보고 있니? 나 지금 하늘 위를 날고 있어. 네가 살아있을 때 한 번도 데려가 주지 않았던 그곳으로. 나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옆좌석에서 순이가 껌을 건넸다. 영자씨, 이거 씹으면 귀가 안 먹먹해요. 고마워. 영자는 껌을 입에 넣고 씹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다. 이 맛 살아있다는 맛이구나. 12시간 뒤 그녀들은 파리에 도착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진짜 인생이 시작될 것이다.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73세 김영자의 첫 번째 자유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와. 샤를 드골 공항에 내린 순간 영자는 넋을 잃었다. 표지판도 사람들의 말도 모든 게 낯설었다. 하지만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신기했다. 자, 우리 버스 타고 호텔 갈 거예요. 오늘은 푹 쉬고 내일부터 본격 관광. 가이드가 앞장섰다. 4명의 할머니는 손을 꼭 잡고 따라갔다. 버스 창밖으로 파리 시내가 펼쳐졌다. 석양이 지는 센강. 노을빛에 물든 건물들. 영화에서만 보던 풍경이 눈앞에 있었다. 진짜네, 진짜 파리에 왔어. 영자는 창에 얼굴을 붙이고 한참을 바라봤다.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저녁 식사 시간. 오늘은 파리 전통 레스토랑에서 코스 요리를 드실 거예요. 가이드의 말에 할머니들이 웅성거렸다. 코스 요리?
그게 뭐야? 여러 가지 음식이 순서대로 나오는 거래. 레스토랑은 작고 아담했다. 촛불이 켜진 테이블, 클래식 음악이 잔잔히 흐르고 와인 냄새가 은은했다. 어머, 여긴 영화 속 같은데? 순이가 눈을 반짝였다. 웨이터가 다가와 메뉴판을 건넸다. 물론 다 프랑스어였다. 본주르, 투데이 스페셜. 웨이터가 영어로 설명했지만 할머니들은 눈만 껌뻑였다. 저기요, 그냥 맛있는 거 주세요. 정숙이 영어로 딜리셔스, 플리즈. 하자 웨이터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위, 마담. 잠시 후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게 뭐야? 달팽이? 에스카르고래요. 프랑스 전통 요리. 헐, 달팽이를 먹어? 미란이 포크를 들었다 놨다 반복했다. 에이, 한번 살아볼까? 영자가 먼저 입에 넣었다. 생각보다 맛있는데. 진짜? 세 명도 따라 먹었다. 오호, 마늘 맛이 나. 버터도 들어간 것 같아. 할머니들은 깔깔대며 달팽이 요리를 해치웠다. 메인 요리가 나왔다. 소고기 스테이크에 으깬 감자. 와, 이건 그냥 봐도 맛있어 보인다. 근데 이거 고기가 너무 두툼한데 우리 이빨로 씹을 수 있으려나? 웃음이 터졌다. 그리고 와인. 웨이터가 와인병을 들고 왔다. 레드 와인 마담? 예스, 예스. 정숙이 신나서 대답했다. 와인이 잔에 따라졌다. 루비처럼 붉은색이 촛불에 반짝였다. 우리 와인 같은 거 마셔도 돼? 미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연하지. 우리 나이면 뭐든 할 수 있어. 순이가 잔을 들어 올렸다. 자, 건배. 우리의 인생을 위해. 건배. 네 개의 잔이 부딪혔다. 짤랑 소리가 경쾌했다. 영자는 천천히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시큼해. 그래도 계속 마시면 맛있어져. 정숙의 말대로 두 번째 모금은 부드러웠다. 세 번째 모금은 달콤했다. 이상하다, 점점 맛있어지네. 영자는 와인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봤다. 파리의 밤거리가 보였다. 가로등 불빛, 오가는 사람들, 멀리 보이는 에펠탑의 야경. 나 지금 파리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어.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게 진짜 내 인생일까? 꿈이 아닐까? 영자야, 뭐 그렇게 멍하니 봐. 응, 그냥 신기해서. 내가 여기 있다는 게. 맞아. 우리가 여기 있어. 73년 만에 처음으로. 정숙이 영자의 손을 잡았다. 띠링.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영자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성우였다. 엄마, 지금 어디세요? 연락이 안 되네요. 돈 쓰면 어떻게 해요? 여행은 무슨 여행이에요? 나중에 병원비 없으면 저한테 손 벌리지 마세요. 세 개의 메시지가 연달아 와 있었다. 영자의 얼굴이 굳었다. 정숙이 눈치챘다. 성우한테서 온 거야? 응. 뭐래? 영자는 핸드폰을 보여줬다. 세 사람이 메시지를 읽고는 한숨을 쉬었다. 저 녀석이 진짜. 영자야, 답장 안 해도 돼. 하지만 영자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생각했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미안하다고 했을 것이다. 엄마가 잘못했어. 집에 가서 반찬 많이 해줄게.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영자는 천천히 문자를 작성했다. 엄마는 지금 파리에 있어. 평생 처음으로 와인을 마셨단다. 돈 걱정은 하지 마. 엄마 돈이야. 엄마가 쓰는 거야. 괜찮아.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오늘은 다시 오지 않거든. 전송. 영자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다. 보냈어? 응. 후회 안 해? 영자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셨다. 후회? 아니. 오히려 후련해. 순이가 박수를 쳤다. 우리 영자 진짜 멋있다. 맞아. 이제야 제대로 사는 거야. 미란도 잔을 들어 올렸다. 다시 한번 건배. 우리의 당당한 인생을 위해.
건배. 네 명의 할머니는 다시 잔을 부딪혔다. 이번엔 더 크게, 더 신나게. 영자는 촛불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나는 73년 동안 괜찮아라는 말로 다 참고 살았어. 남편한테도, 시어머니한테도, 아들한테도. 그래. 근데 진짜 괜찮은 건 이거였어. 내가 나를 위해 쓰는 돈. 내가 나를 위해 마시는 와인. 내가 나를 위해 사는 오늘. 정숙이 눈물을 훔쳤다. 맞아, 그게 진짜 괜찮은 거지. 영자는 창밖에 에펠탑을 바라봤다. 내일은 저곳에 올라갈 것이다. 73세 김영자가 평생 부엌에만 갇혀 살던 여자가 파리의 정상에 설 것이다. 내일이 기대된다. 영자는 와인잔을 비우며 미소 지었다.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이제 시작이었다. 파리에서 5일, 로마에서 4일을 보내고 마침내 프라하에 도착했다. 와, 여기는 진짜 동화 속 같아. 영자는 버스 창밖을 보며 감탄했다. 빨간 지붕들, 좁은 골목길, 오래된 성당. 모든 게 그림 같았다. 프라하는 체코의 수도예요. 1000년 넘은 도시죠.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영자는 생각했다. 1000년, 이 도시는 1000년을 살았는데 나는 겨우 73년 살면서 집 밖을 못 나갔구나. 프라하 성 투어 날. 자, 여기가 프라하 성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큰 성 중 하나죠. 언덕 위에 우뚝 선 성. 그 앞 광장에는 관광객들이 가득했다. 사진 찍어줄까요? 젊은 가이드가 물었다. 네. 4명의 할머니는 성을 배경으로 섰다. 영자는 어색하게 손을 흔들었다. 하나, 둘, 셋. 치즈. 찰칵. 와, 잘 나왔다. 여기 확인해 보세요. 사진 속 영자는 활짝 웃고 있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소녀처럼 반짝였다. 나 이렇게 웃고 있었어? 응. 완전 예쁘게 나왔어. 순이가 영자의 어깨를 두드렸다. 성안을 구경하고 정원을 거닐고 언덕 아래 카페에서 휴식을 취했다. 커피 한 잔씩 하실래요? 좋지. 카페 테이블에는 엽서와 우표가 놓여 있었다. 이거 뭐야? 엽서요. 여기 프라하에서는 여행객들이 엽서를 많이 쓴대요. 가이드가 설명했다. 한국까지 보내는데 일주일 정도 걸려요. 한 장의 이유로. 영자는 엽서를 집어들었다. 앞면에는 프라하 성 사진이 인쇄되어 있었다. 이거 한국까지 진짜가? 네. 주소만 정확히 쓰시면 돼요. 영자는 한참 엽서를 들여다봤다. 누구한테 쓸까? 떠오르는 얼굴은 하나뿐이었다. 성우. 영자는 펜을 집어들었다. 떨렸다. 성우야. 첫 단어를 쓰고 멈췄다. 뭐라고 써야 할까? 옆에서 정숙이 엽서를 쓰고 있었다. 나는 딸한테 쓰는 중이야. 엄마 여기서 행복하다고. 그래? 나도 그렇게 쓸까? 영자는 천천히 글씨를 이어갔다. 성우야, 엄마는 지금 프라하라는 곳에 있단다. 1000년 된 성 앞에서 이 엽서를 쓰고 있어. 엄마가 너한테 화난 건 아니야. 내 문자 보고 서운하긴 했지만. 근데 이제 알겠어. 너도 내 인생이 바쁜 거겠지. 엄마도 이제 내 인생 살아보려고. 73년 만에 처음으로. 여기 와인도 마셨고 달팽이도 먹어보고 에펠탑에도 올라갔어. 무릎이 아팠지만 끝까지 올라갔단다. 엄마는 지금 참 행복하다. 너도 내 인생 살아라. 엄마는 드디어 내 인생을 살고 있단다. 영자는 엽서 뒷면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성훈의 집 주소를 적었다. 다 썼어? 응, 다 썼어. 영자는 우표를 붙이고 엽서를 우체통에 넣었다. 투둑. 엽서가 들어가는 소리. 영자는 우체통을 한참 바라봤다. 잘 전달해 주렴, 내 마음을. 7일 후. 한국. 성우는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다. 띠링. 아파트 경비실에서 전화가 왔다. 203호 되시죠? 우편물 왔는데요. 외국에서 온 거예요. 네. 외국이요?
성우는 퇴근길에 경비실에 들렀다. 여기 있어요. 체코에서 왔네요. 체코? 엽서를 받아든 순간 성우는 깨달았다. 엄마다.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 소파에 앉았다. 그리고 엽서를 펼쳤다. 엄마의 삐뚤빠뚤한 글씨가 보였다. 돋보기 없이는 글씨도 제대로 못 쓰시는 엄마. 성우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성우야, 엄마는 지금 프라하라는 곳에 있단다. 읽으면서 성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엄마는 지금 참 행복하다. 너도 내 인생 살아라. 엄마는 드디어 내 인생을 살고 있단다. 엄마. 성우는 엽서를 꽉 쥐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나는 엄마한테 뭘 한 거지? 떠올랐다. 늘 반찬을 싸주시던 엄마. 성우야, 맛있게 먹어라 하시던 엄마. 하지만 자신은 한 번도 고맙다고 말한 적이 없었다. 당연하게 받기만 했다. 여행 간다고 했을 때도 말렸다. 엄마 나이에 무슨 여행이라며. 엄마도 즐겁게 살 권리가 있었는데. 성우는 엽서 앞면을 봤다. 프라하 성 사진. 그 아름다운 풍경 속에 엄마가 있었을 것이다. 엄마가 이렇게 용감했구나. 성우는 핸드폰을 꺼냈다.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다. 띠리리리. 여보세요?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다. 밝았다. 예전과는 다르게. 엄마 나 성우야. 성우야. 무슨 일이야? 엄마 엽서 받았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래? 잘 도착했구나. 응. 엄마 나. 성우는 목이 메었다. 내가 미안해. 엄마한테 너무 못했어. 아니야. 괜찮아. 엄마 나 몰랐어. 엄마도 꿈이 있었는지. 엄마도 하고 싶은 게 있었는지. 그래 엄마도 몰랐어. 이렇게 세상이 넓은 줄. 엄마의 목소리에는 웃음이 섞여 있었다. 엄마 지금 어디야? 지금? 프라하 호텔이야. 내일 한국 들어가. 엄마 여행 재밌어? 응. 너무 재밌어. 친구들이랑 매일 웃어. 성우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엄마, 다음엔 나도 데려가줘. 같이 가자. 정말? 응. 나도 엄마랑 여행 가고 싶어. 이제라도. 엄마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 그러자. 우리 같이 가자. 전화를 끊고 성우는 엽서를 다시 봤다. 엄마는 드디어 내 인생을 살고 있단다. 엄마 고마워. 나한테 보여줘서. 성우는 엽서를 액자에 끼웠다. 그리고 거실 벽에 걸었다. 이제 매일 그 엽서를 볼 것이다. 용감한 엄마를. 드디어 자신의 인생을 사는 엄마를. 인천공항 도착 게이트. 한국이다. 우리 집이야. 순이가 팔을 벌리며 소리쳤다. 2주간의 여행이 끝났다. 빨리 집 가서 김치찌개 먹고 싶다. 미란의 말에 모두 웃었다. 영자는 캐리어를 끌며 천천히 걸었다. 달라져 있었다. 출국할 때의 조심스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영자야, 너 걸음걸이가 달라졌어. 정숙이 말했다. 그래? 응. 뭔가 당당해 보여. 영자는 웃었다. 입국장 문을 나서는 순간 영자는 발걸음을 멈췄다. 저 멀리 성우가 서 있었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엄마. 성우가 손을 흔들었다. 영자는 눈을 의심했다. 성우가 나를 마중 나왔어? 다들 먼저 가 우리 아들 왔어. 어머, 저 꽃다발 봐. 영자씨 완전 공주네. 세 사람은 킬킬거리며 먼저 가고 영자는 성우에게 걸어갔다. 엄마. 성우는 꽃다발을 내밀며 고개를 숙였다.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너무 못했어요. 영자는 꽃을 받아들고 눈물이 핑 돌았다. 괜찮아. 아니에요. 안 괜찮아요. 나 진짜 최악의 아들이었어요. 성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엄마 엽서 받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엄마도 꿈이 있었는데 나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죠. 성우야. 엄마, 여행 어땠어요? 영자는 활짝 웃었다. 너무 좋았어. 세상이 이렇게 넓은 줄 몰랐어. 사진 찍은 거 있어요? 당연하지. 핸드폰에 500장도 넘게 찍었어. 나중에 다 보여주세요. 그리고 성우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엄마, 이거 제가 모은 돈이에요. 많진 않지만 200만 원. 다음 여행 가실 때 쓰세요. 영자는 깜짝 놀라 성우를 쳐다봤다. 너 무슨 돈으로? 제 보너스요. 엄마, 다음엔 어디 가고 싶으세요? 글쎄 북유럽도 가보고 싶고 오로라도 보고 싶고. 그럼 가야죠. 제가 응원할게요. 영자는 아들을 꼭 안았다. 고마워, 성우야. 너 이렇게 컸구나. 한 달 후, 영자는 미용실에 앉아 있었다. 어떻게 해드릴까요? 단발로 잘라주세요. 짧게요. 네. 어르신, 짧게 자르면 관리가. 괜찮아요.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싹둑싹둑. 긴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졌다. 거울을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와, 완전 젊어 보이세요. 그래요? 영자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미소 지었다. 백화점에도 갔다. 평생 시장 옷만 입던 영자가. 이 원피스 어때요? 점원이 보여준 옷은 연한 하늘색이었다. 예쁘긴 한데 비싸지 않아요? 15만 원이에요. 예전 같았으면 절대 못 샀을 가격.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입어볼게요.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온 영자를 보고 점원이 박수를 쳤다. 어머, 완전 잘 어울리세요. 20년은 젊어 보여요. 영자는 거울을 봤다. 단발머리에 하늘색 원피스. 낯설지만 나쁘지 않았다. 이거 살게요. 집으로 돌아와 옷을 정리하는데 문자가 왔다. 영자야. 다음 달에 제주도 간다. 우리 넷이서 갈래? 영자는 웃으며 답장했다. 당연하지. 나 이제 어디든 갈 수 있어. 거실로 나와 창문을 열었다. 봄바람이 불어왔다. 이제 봄이네. 영자는 베란다에 나가 화분을 정리했다. 죽어가던 꽃들에 물을 주고 새 화분도 샀다. 너희도 다시 피어나렴. 나처럼. 그날 저녁 성우가 저녁 먹으러 왔다. 엄마, 완전 달라졌네요. 머리도 자르고. 어때? 괜찮아? 완전 예쁘세요. 엄마, 오늘은 제가 요리할게요. 내가? 네. 유튜브 보고 배웠어요. 성우는 부엌에 들어가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다. 서툴지만 정성스러웠다. 엄마, 맛있게 드세요. 테이블에는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샐러드가 놓였다. 우리 아들이 이런 솜씨가 있었구나. 맛없으면 말해주세요. 아니야. 맛있어. 영자는 찌개를 한 숟가락 떴다. 짜지도 싱겁지도 않았다. 성우야. 네. 고마워. 이렇게 와줘서. 저야말로요. 그동안 엄마만 힘들게 해서. 식사를 마치고 영자는 여행 사진을 보여줬다. 여기가 에펠탑이고 여기가 로마 콜로세움이고. 와, 엄마 완전 행복해 보여요. 사진 속 영자는 정말 행복해 보였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은 소녀처럼 반짝였다. 엄마, 다음엔 나도 같이 가도 돼요? 그럼. 같이 가자. 오로라 보러. 약속이에요. 성우가 돌아가고 영자는 혼자 베란다에 나왔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쏟아졌다. 아파트 단지의 나무들이 연두색으로 물들고 있었다. 나는 73년 동안 갇혀 살았어. 하지만 이제 아니야. 영자는 하늘을 바라봤다. 파란 하늘. 흰 구름. 이젠 남은 인생 후회 없이 살래. 이 나이에도 세상은 나를 기다리고 있더라. 핸드폰을 꺼내 친구들에게 단체 문자를 보냈다. 얘들아, 우리 다음엔 어디 갈까? 나 벌써 설레. 곧 답장이 왔다. 영자씨 완전 적극적으로 변했네.
키읔. 나는 북유럽 가고 싶어. 나는 몰디브. 영자는 웃으며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거울을 봤다. 단발머리에 하늘색 원피스를 입은 자신. 이제야 진짜 나로 산다. 영자는 세상을 향해 조용히 미소 지었다. 창밖봄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주름도 흰 머리도 모두 빛났다. 그것은 73년을 살아온 인생의 훈장이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의 빛이었다.